설명을 해주시는데 꽤 충격적이었어요. 사기로 진단이 되면서 수술은 불가하다. 그때는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죠. 몸에 큰 증세가 그린 수치가 거의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높게 나온다 해서.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은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장기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커지고 암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증상이 서로 비슷해 치료가 늦어지기도 하죠.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진으로 초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가장 완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어느 중기 정도 이상 어느 정도 지나면은 수술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추가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좀 전이가 되면은 수술할 시기는 지났고 남성 호르몬 차단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약물 치료를 위주로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가운데 6위, 남성에게선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급격히 발병하며 서구적인 식생활과 연관이 깊은데요. 남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립선암. 천수를 누릴 수 있는데 잘 모르면 기회를 잃습니다. 전립선암. 하지만 함께 걸어가면 희망이 보입니다. 오랜 경험을 토대로 우리 몸의 비뇨기 건강을 책임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택상 교수. 오늘 큰 결심을 앞둔 분이 있습니다. 퇴직 후 줄곧 거제에서 지내온 김정식 씨. 사소한 불편이던 소변 증상은 5달 전부터 낯설게 변했는데요. 부산에서 받은 결과지 속 마주한 글자는 전립선암이었습니다. 한 오줌 줄기가 약해진 거는 한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됐는데 뭐 애사로 생각하고 뭐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은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피 검사를 하더만은 큰 병원으로 가봐라. 큰 병원을 가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추천받아가 여기 왔습니다. 이 감정이 교차돼가지고 해야 되나 안 되나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알아야 이 대처를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직 검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진단은 한 2달 전에 받으셨고 그 당시에 수치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립선 암 수치, 전문적으로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합니다. 이 전립선 특이항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CT, MRI, 뼈 동요소 검사 등을 다 시행했는데 임파선 전이나 타장기 전이나 뼈 전이는 없는 상태였고 MRI를 보면 전립선 자체는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 이상, 다른 말로는 이제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기 힘든 소변과 밤중 잦은 화장실, 흔한 전립선암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말기가 아닌 이상 특별한 전조가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요. 일선생에 가장 불편한 건 오줌이 자주 나옵니다. 1시간 정도 있으면 오줌이 누워도 또 눕고 싶고 그러고 또 오줌을 생각하면 금방 나와요. 참지 못하고 그런 게 상당히 옷을 좀 지리는 옷에 오줌을 지리기 때문에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제일 불편한 거는 오줌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불편합니다. 마음을 굳게 다잡고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립선 암 환자 중에서는 나이 많으신 게 아닙니다. 네. 아직도 젊으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수술을 먼저 하시고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하시고 나면 암 수치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좀 심한 경우는 빨리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추가 약물이나 방사선이나 그때 가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검사 결과로 보아 전립선 주변을 살짝 벗어난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이 의심됐습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는 60으로 정상 범위 4 미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사진상에서는 임파선이 크거나 뼈에 전이되거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파선이 커져 있는 게 사진상에서 안 보이더라도 같이 절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수치가 좀 많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변기도 좀 높고 전이는 없었지만 변기가 꽤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 인자 중에 변기가 높거나 암 수치가 높거나 암이 굉장히 좀 독한 암이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 후에 보조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주는 게 장기적인 결과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어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미리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기분은 좀 잡잡합니다. 잡잡하고 내일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가지고 다른 증상 없이 좀 나았으면 좋겠고, 특히 뭐 오줌이 자주 나오는 이게 없어지면 최고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뭐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기분이 좋을 건데, 나는 뭐 애 서희 있습니다. 서희 있는데 이놈들이 다 걱정을 하고 며느리들도 걱정하고 하는데, 하여튼 뭐 걱정 안 되도록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걸리고 나서는 제가 장시간 차를 못 타기 때문에 잘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낫고 나면 부인과 함께 좀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면 싶습니다. 네, 머지않아 그 꿈은 현실이 될 겁니다.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배짱 있게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차례인데요. 전립선암은 성기능 관련 신경을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요도 괄약근을 보존해서 요식음을 줄이는 방법, 그게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암을 남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좀 심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삶의 질을 위해서 살려야 될 것은 또 살리고 그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을 수술해야 한다면 로봇 수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과거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일반적이었지만 로봇 수술 도입으로 어려웠던 부분도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수술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방금 이제 로봇 도킹을 위해서 배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 넣고 로봇 팔이 들어가기 위한 구멍을 뚫고 지금 로봇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설치되면 저는 수술은 여기서 로봇 콘솔을 조정하면서 여기 3D 화면을 보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전립선은 신경과 혈관이 얽혀 있는 데다 깊숙이 자리에 수술 난이도가 큽니다. 게다가 과거엔 수술 후 요실금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합병증 위험도 아주 컸죠. 하지만 로봇 수술은 확대된 시야와 자유로운 팔 움직임 덕분에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현재 전립선과 방광 경계 부위를 절제하고 있고요. 환자분의 전립선이 굉장히 크고 종양이 밖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서 혈관도 풍부하고 조금 어려운 경우긴 하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요실금이 회복되면 배뇨 불편감을 줄이는 약과 함께 6개월 뒤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을까요? 교수님, 좀 어떤가요? 전립선이 아주 크고 그래서 수술이 조금 어려울 거로 걱정을 했는데 걱정과 달리 굉장히 방리가 잘 되고 잘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과도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큰 전립선이 이제 적출되고 있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것은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 수술 후에 발생하는 요실금 이런 것들은 수술이 워낙 순조로워서 빨리 회복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면 대부분 정형외과를 떠올리잖아요. 김영복 씨는 진통제로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검사를 진행했더니 전립선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부에겐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수년 전부터 다리하고 허리 쪽이 통증이 와가지고 정형외과 쪽을 좀 많이 다니면서 소염 진통제하고 또 근육 이완제 이런 걸 먹어가면서 다스렸었는데 그 차도가 계속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MRI를 찍어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자마자 큰 병원에 좀 가야겠다고, 좀 암이 지금 많이 전이된 상태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도 암이라는 게 찾아왔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순히 다리만 좀 아파가지고 정형외과적인 줄 알았는데 암 진단을 받고 보니까 너무 놀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설명을 해주시는데 꽤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워낙 이제 뼈 전이가 심해놓고 또 전립선에서도 오래됐기 때문에 사기로 진단이 되면서 수술은 불가하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도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쩌면 한 달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좀 중하다. 그렇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려던 그 순간 김영복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아내의 공이 컸습니다. 금슬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부부. 함께한 시간 속에 그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여기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그치? 계속 방사선 치료는 20회에 걸쳐서 치료했고 2번에 한 번꼴로 고주파 온열 치료 이렇게 하기도 했고 남성 호르몬 차단제 주사 그게 받기도 하고 항암 약만 4알씩 복용을 하고 있고 아침 저녁에는 뭐 뼈 보강 영양제랄지 이것만 섭취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아프기 전에 상태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아직은 이제 조금 이 뼈 같은 게 이제 조금 불안전해서 뭐 과한 운동이랄지 또 힘든 어떤 물건을 든다 할지 이런 건 조금 힘들어서 좀 자제를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지금 어려움 없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골 6종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오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립선 암과 연관된 병변으로 밝혀져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뼈에 가 있는 상황이라서 수술하시는 것보다 남성 호르몬 차단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치료를 했고 거기에 추가로 경구항암제로 함께 시작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통증도 없으시고 일상생활도 가능하신 상황이고 여러 검사상에도 좋아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으십니다. 네. 통증이 있으시거나 뭐 어지럽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었고요. 네, 지난주에 뭐 이성증 때문에 약간 좀 네네네. 네. 그것도 좀 고생하셨겠네. 네. 그 외에는 뭐 네. 특별히 다른 증상은 없어요. 전혀 뭐 임파선 크시거나 이런 거 없으시고 혹시 변비가 좀 있으신가요? 변비가 좀 네. 같아요. 네, 조금 그래 보이네요. 네. 조상아지로 오면 되겠네요. 남성 호르몬 차단 수치는 뭐 잘 억제되고 있고요. 네, 현재 하는 치료가 반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현재 하는 치료를 쭉 끌고 가면 좋고요.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여러 단계 치료가 또 준비되어 있지만은 경과를 볼 때 첫 단계의 항암 치료를 가장 오래 끌고 가는 것이 경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최대한 끌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전립선암 수치가 매우 높았지만 수술 대신 다양한 치료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전립선암 항암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지를 해주시는 상황으로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전립선 암은 남성 호르몬 차단 치료를 하면 기본적으로 환자가 조금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많이 기분이 좋게 많이 지지를 해주고 환자 본인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당히 운동도 하시고 일상생활도 하시면서 치료를 받는 게 효과를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뭘 맛있게 해줄 건가요? 오징어 볶음 조금 덜 맵게 해주세요. 정성이 가득한 아내의 오징어 볶음에 남편의 야무진 손맛까지 더해집니다. 그전엔 여느 사람들처럼 기름지고 당분 많은 음식을 즐겼던 김영복 씨. 채소도 잘 먹진 않았답니다. 주로 좀 채소,
이런 걸 할지, 다음에 튀기는 것보다는 이제 주로 쪄서 먹는 걸 할지, 뭐 이렇게 익혀서 먹는 그런 음식들을 주로 많이 조리를 하고 있는 편이죠. 한 상 가득 차려낸 건강한 식탁. 어우, 상다리 휘어지겠네요. 크게 제한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연식을 기본으로 한 건강한 식습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근데 갑자기 울리는 휴대전화 알람. 과연 이건 어떤 알람일까요? 아침과 저녁 식후에 비타민과 뼈 영양제 2알, 점심에는 하루 4알의 항암제, 자기 전엔 배뇨제 2알. 이렇게 알람에 맞춰 챙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이것보다 더 훨씬 많다는데요. 아마도 어쩌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진단도 있었거든요. 워낙 많이 전이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 한 달간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겨우 일어서 가지고 한 걸음씩 뛰는 걸로서 복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하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한 1시간 남짓 정도 걷기 운동해도 그 무리가 안 돼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변 환경이 좋아서 요 아래 솔밭길도 있고 또 갯벌도 나타나기 때문에 맨발 걷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한 30분씩 요 실내 자전거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그 정도 지금 운동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걸음과 마음이 바깥을 부르는 날씨. 일상이 지루할 틈 없이 집 근처 갯벌과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암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건 아내의 존재입니다. 특히 집사람의 도움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지금이야 일상생활을 하니까 이제 조금은 그래도 그렇게 덜하지만, 병원에 있을 적에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 너무 잘해줘서 그런지 옆에 있는 그 환자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지만 혹시 재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 아니세요? 그래 할 정도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간호했던 데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여기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할 텐데 저희가 결정을 잘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거가 교수님한테 맡기고 부산에서 했다라는 거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하고 평생 같이 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또 다 나아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해달라는 거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받아준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우리 집사람 만나서 사는 게 너무 큰 복인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우린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벽과 마주하곤 하죠. 최범석 씨는 검진을 연말로 미루려 했지만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암 2기였기 때문이지요. 몸에 느끼는 증세는 전혀 없었고 그냥 5월 달에 우연히 그 건강검진 하다가 그 1년에 한 번씩 직장 건강검진 하는 그거 받다가 거기서 그 PSA 그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고 그래 비뇨기과 가서 정밀 검사를 좀 더 해보라 했었는데, 비뇨기과 가니까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의심스럽다면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MRI를 촬영해서 의심 부위가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근데 MRI에서 아주 의심되는 부위가 있어가지고 그쪽 위주로 조직 검사를 했고, 조직 검사에서 암이 발견된 케이스고요. MRI나 조직 검사 결과를 보아서는 전립선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초기 전립선암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젊고 비교적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술로 전립선을 적출하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수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순항을 꿈꾸던 삶에 닥친 큰 난관. 증상 하나 없었기에 충격은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내와 함께 별일 아니다라며 담담히 맞섰는데요. 하지만 수술이 두렵지 않을 순 없죠. 의심소견이 나왔을 때요. 그때는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죠. 그 몸에 큰 정세가 몸으로 느끼는 정세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수치가 거의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높게 나온다 해서 그렇게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 또 이제 교수님이 또 말씀도 좀 편안하게 잘 해주시고 그렇게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안심은 되었습니다. 수술 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2군데 중에 4군데 정도면 아주 심한 편은 아니고 초기 내지 중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암세포 등급도 뭐 보통입니다. 뭐 순한 것도 아니고 독한 것도 아니고 보통 정도로 나와 있는데 왼쪽에 아주 어두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암이 있는 부분으로 의심이 되고요. 이쪽에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왔고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바깥쪽에 보면 또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직 검사했는데 양쪽이 다 암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상에서 전이가 있거나 임파선이 커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아직 60대로 전립선 암 환자 중에서는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술하시고 빨리 해결하는 게 다른 치료 방법보다는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이제 뭐 건강해 보이세요. 전립선 암 외에는 건강해 보이세요. 예, 충분히 잘 해고하실 겁니다. 네, 아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전립선 암 수술은 요즘은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개복 수술도 해보고 복강경 수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결과가 좋고 수술도 빨리 끝나고 수술 이후에 요실금, 성기능, 그다음 암치료 성적 요 3가지 다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지금까지 뭐 살면서 한 번도 수술 받은 적이 없었는데 뭐 어떤지도 궁금하면서도 또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모두 가족들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또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싶습니다. 최범석 씨의 전립선암 수치는 9.4, 다소 높은 상태였는데요. 전립선암이 다른 장기로 퍼졌다면 생존율은 낮아지지만 조기 발견 시 5년 평균 생존율은 높은 편입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아 수술로 전립선을 가장 안전하게 제거하는데요. 자,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전립선을 주변에 요독 혈액근하고 성기능 관련 신경을 보존해가지고 전립선만 완전히 방리해서 배 안에 분리를 해서 떨어뜨려 놨고요. 이제 검체를 배 밖으로 끄집어내는 작업하러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만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매년 전립선암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최범석 씨는 수술 후 최종 검사에서 3기로 확인됐다는데요. 전립선암 수치가 최저치에 도달하면 약물 치료로 경과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이제 종양이 진행이 되면 이쪽으로 잘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립선만 떼는 게 아니고 요 뒤에 있는 정액 주머니를 다 같이 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울룩불룩한 것들 같이 적출한 거고요. 근데 이제 로봇으로 하면 요거를 다 남겨서 이렇게 절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개복 시절에 댕컹 다 자르기 때문에 요실금이 심했는데 최대한 살려놨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로봇 수술이 옛날에 그 개복 수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당연히 훨씬 나아요. 좋은 수술이에요. 예, 뭐 다른 질환에는 모르겠는데 예. 최소한 전립선 암에는 그렇습니다. 예. 내일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나 싶어서 너무 고생. 갑자기 점심을 드시면 예. 이게 밥을 갑자기 드시면 장이 이제 놀래가지고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오전에 엑스레이 찍어도 괜찮으시면 오전에 물 드시고요. 점심 때 미음 드시고 그래도 괜찮으면 저녁에 죽 드시고 그래도 괜찮으면 다음날 일반 식사하시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술 중에 뭐 전혀 어려움 없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요. 비교적 젊으신 분이고 해서 최대한 또 많이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어떤 기능적인 거 생각해서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고 수술도 순조롭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박리가 비교적 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이나 요도 괄약근 같은 거를 살리기가 좀 비교적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부터 시기를 시작하시고 뭐 오늘은 조금 아프시더라도 내일부터는 다 잘 움직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요도와 방광이 잘 붙었는지 확인하고 카테터 소변줄 빼고 퇴원하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가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전립선암은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는데요. 행복한 삶을 위해 전립선 건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립선암은 진행이 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기 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발견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참다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좋은 치료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엉덩이